좋아요와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놓치지 마세요. 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윤솔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이슈픽 주제 바로 헬시 플레저입니다. 건강한이라는 말 헬시와 즐거움이라는 말 플레저를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건강 관리 방식도 변하고 있죠. 과거엔 건강 관리가 고통을 감수하면서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었다면 지금은 즐거움과 건강을 동시에 챙기는 게 대세라고 합니다. 네, 요즘 SNS에서 자주 보이는 말이잖아요. 오운완, 오늘 운동 완료의 줄임말인데 이렇게 자신의 이 오운완 일상을 올리는 것도 비슷한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비슷한 맥락이죠. 특히 이 MZ세대 사이에서는 헬시 플레저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당장 SNS에 오운완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면 수많은 사진과 식단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기 쓰듯 꾸준하게 오늘의 운동 할당량을 공개를 하면서 동기부여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운동을 즐기는 분들 확실히 이전보다는 좀 많아졌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수치로도 이런 면모가 좀 뚜렷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신한카드가 이 MZ세대의 소비 문화를 분석한 결과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MZ세대의 지난해 상반기 주요 운동 영역별 이용액은 온라인 PT가 373%, 테니스장이 336%, 실내외 골프장이 202%, 또 스포츠센터가 150%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에 건강을 챙기는 게 MZ세대에서 일종의 문화가 돼버린 만큼 이 운동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과거에는 이 운동이 하나의 의무처럼 여겨졌다면 이제는 즐거움으로 자리 잡아가는 분위기인데요. 이런 헬시 플레저를 즐기는 MZ세대의 모습 또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바로 영양제에서 이 헬시 플레저의 맞아요.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영양제를 먹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챙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웠죠. 그런데 한 경제 주간지가 MZ세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2030 세대의 94%가 영양제를 복용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해외 직구를 통해서 더 저렴하고 좋은 영양제를 찾거나 아예 영양관리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찾는 이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 모습들도 확 달라졌습니다. 맞아요. 정말 달라졌다고 느끼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과거에는 이 다이어트용 닭가슴살 사면 뭐 다 똑같은 맛에 좀 퍽퍽한 이런 맛들이 특징이었는데 요즘은 뭐 양념갈비 맛 이렇게 좀 다이어트부터 정말 다양하게 즐겁게 먹을 수 있는 게 많아졌더라고요. 네, 건강만 챙기는 부분이 아니라 이제 건강해지기 위해서 하는 다이어트도 더 즐겁게 이게 요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다이어트 식품도 열량은 칼로리대로 줄이면서 이 맛에 대한 욕구는 충족시켜주는 제품군이 확 늘어났습니다. 단백질 쉐이크와 단백질 스무디, 또 단백질 도너츠를 파는 카페도 많아진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식품업계를 달군 것, 바로 제로바람입니다. 맞습니다. 요즘 뭐 치킨이나 햄버거 먹을 때도 콜라는 제로로 하겠습니다라고 옵션을 정하는 게 자연스러워졌잖아요. 그렇죠. 네, 헬시 플레저 열풍에 이 설탕을 넣지 않고 그러면서 열량은 줄이면서 인공 감미료로 맛을 유지하는 제품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설탕을 대체하는 에리트리톨이라는 감미료의 수요가 확 늘어난 건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에리트리톨 수입량이 7년 사이 7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설탕 수입량은 7만 톤 이상 감소했고요. 마트와 편의점에서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제로 슈가 상품을 또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탄산음료는 기본이고요. 이외에도 또 초콜릿 칩 쿠키부터 카카오 케이크, 제로 글루텐,
탄수화물 소면 등 다양한 제로 제품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식품업계의 판도를 바꿀 만큼 대세가 된 헬시 플레저. 즐겁게 건강관리를 오래도록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픽 주제 어떤 걸까요? 네,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터로 나서죠. 최근 고물가로 가게가 빠듯해지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노력하는 집이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고용 관련 지표를 내놓으면서 맞벌이 관련 지표들도 구체적으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가구마다 취업한 이들의 비중이 늘었습니다. 두 번째 이슈픽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외벌이로는 정말 저축할 여력이 생기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맞벌이가 얼마나 늘었을까요? 네, 통계를 살펴보면요. 실제로 가구마다 취업한 이들의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맞벌이만 떼서 통계청 자료를 한번 볼게요. 국내 유배우 가구 중 맞벌이 가구는 약 46.1%였는데요. 역대 최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 재택근무도 늘고 또 돌봄 수요도 있고 해서 맞벌이 부부가 줄었습니다. 일자리 자체가 줄었던 탓도 있고요. 그랬다가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면서 다시 오르기 시작해서 지난해엔 최대치를 기록한 겁니다. 지난해 하반기 고용시장 상황이 좋아서 부부 모두가 일하는 가구 비중이 늘었다는 게 이 통계청의 분석인데 사실은 경제적인 이유들이 더 큰 걸로 보입니다. 고물가와 고금리 등 갈수록 팍팍해지는 이 살림살이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걸 좀 연령별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 어떤지 대체로 좀 비슷한 수치일까요? 네, 연령별로 한번 살펴봤을 때는요, 대체로 절반 이상을 넘겼습니다. 특히 4050 세대 가구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이 양육비,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세대죠. 그래서 맞벌이 가정이 더 많은 걸로 보입니다. 반면 맞벌이 비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은퇴한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60대 이상에서 31.1%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맞벌이한 보람을 느낄 수 있을 만큼 소득에는 차이가 좀 있었을까요? 네, 올해 1분기 기준 맞벌이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870만 원입니다. 외벌이 가구 수입보다 약 360만 원 많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는 사교육이나 외식 등에서 외벌이 가구보다 더 많은 돈을 썼고요. 식료품이나 주거, 수도 등 가정 내에서 주로 소비하는 지출, 두 가구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1인 가구를 좀 보겠습니다. 1인 가구는 얼마씩 벌고 있었을까요? 네, 임금 수준별로 이 1인 취업 가구 비중을 좀 살펴보면요. 월 200에서 300만 원인 경우가 35.3%로 3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한편 10명 중 1명은 임금이 월 100만 원 미만에 그쳤습니다. 고소득도 많이 늘었는데요. 혼자 사는 사람들 중에서도 월 400만 원 이상 벌고 있는 사람들이 17.5%나 됐고요. 300에서 400만 원 사이를 버는 사람들도 3.1%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혼자 살면서 3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들의 비중이 늘고 그보다 저소득은 줄어든 겁니다. 예, 사실 1인 가구 하면 많이 떠올리는 게 주로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인데요. 하지만 이런 모습들 사실상 굉장히 소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소득 300만 원 이하가 훨씬 더 많고 앞서 보셨듯이 10명 중 1명은 임금이 월 100만 원 미만에 그치는 상황이니까요. 이 현실에서는 여전히 독거노인들이 1인 가구 중에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 중엔 아예 돈을 벌지 않거나 저소득인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노인층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고물가에 쉬지 않고 일터로 나서는 맞벌이 부부도 또 1인 취업 가구도 전부 늘었는데요. 열심히 일하는 만큼 모두의 월급도 더 늘어나길 바라면 너무 욕심일까요? 오늘도 윤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